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수도권 매매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앞으로 많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미래를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관점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임기 상황에서 제발 조용히 지나가길 기도한다고, 폭등하거나 폭락하지만 말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외환시장 개입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외환시장 개입할 때 원화 가치가 단기간 내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정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구두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시장에 가서 달러를 풀거나 아니면 원화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기간 내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시장 역시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때 부양책과 규제책을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규제책이 나오고 급락할 때는 부양책이 나오고, 올해 13 부동산 대책 때 부동산 급락상에서 나왔던 부양책이었고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규제책이었죠. 자, 그래서 특정 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집값을 얼마만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때만 개입하더라. 그러면은 지금같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기준이 되는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나오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까요? 자,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보합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은 강보합으로 약간의 상승폭 확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선 강한 상승 흐름, 송파구나 성동구 지역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보합, 수도권은 강보합이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무슨 부동산 대책 발표하거나 이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나오자 하반기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빠졌어요. 원래 두 가지가 포함될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방안과 두 번째, 단기 양도세율 인하 방안이 포함됐었어야 되는데 들어갔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언제 바꿀 것이냐? 내년으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오히려 현재 정부는요, 부동산발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가계부채 통계가 나온 다음 날 바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들어갔죠. 여기서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하반기 공급 조절을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자금줄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특례 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원칙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철이죠. 선거는 51대 49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호재가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무주택 가구보다 유주택 가구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유주택 가구한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내 편을 만들려는 게 선거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부동산 호재를 남발할 수 있나요? 근데 선거철에 부동산 호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정책을 내놓겠다. 그러면은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요. 일단 주택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고 그 공급 확대 정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 해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서민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시철도 계획 발표나 조기 착공 같은 교통 호재들도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선거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여당에서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요,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모기지의 대출 또는 전세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정부 지원 저리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이더라. 얼마나 저렴하다? 2%대 대출 금리가 나와요. 우대금리 받으면은 1% 후반 나온 분도 받습니다. 자, 얘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가능하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하네. 그리고 부부 합산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보면은 미혼은 개인 연봉 6천만 원 이하면 되는데 기혼은 부부 합산 연봉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한테는 이게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혼이 6천인데 기혼이 7천 말이 되냐? 이게 2019년부터 말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발표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완화. 자,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금리가 정말 저렴합니다. 2% 초반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모든 전셋집에 다 되는 건 아니고, 보증금 기준 4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3억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죠. 하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미혼은 개인 연봉 5천만 원 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미혼들이 이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많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역전세난에 크게 되었죠. 자, 근데 기혼은 얼마를 이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미혼이 5천인데 기혼은 6천만 원 이하예요. 그럼 맞벌이는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부부 합산 연봉 9천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3억 원까지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추가로 청약 신청 기회 확대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부부는요, 한 명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특별공급 같은 경우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있어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에서 야, 이게 미혼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사람보다 기회가 줄어드네.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가 각각 개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은요,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한데, 야, 그럼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6억 이하 주택, 매매주택, 그리고 4억 이하의 전셋집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요, 경기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간 더 외곽 지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액 요건, 수도권 지역의 6억 이하 주택 최근에 많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뭐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4억 이하 전세는 꽤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액 요건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계속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6억 이하 너무 빡세다. 4억 이하 너무 빡세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에 육박하는데 4억 이하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거철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정책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선거까지 243일, 22대 총선까지요. 자,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도시철도 호재, 그 지역의 표심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이것도 노원구 지역 1기 신도시의 표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거 나오는 게 바로 선거철이고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 되면요, 부동산 이제 방송들도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 청년 이야기라면 보통 선거철이 다가왔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실혼부부, 청년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부동산 정책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는 소식마다 저희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